오늘은 안면거상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흉터가 남지 않게 제가 수술하는 방법부터 수술 후 1개월, 6개월 차 흉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리얼한 회복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당겨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안면거상 수술 당일 병원에 도착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진행 과정과 수술 후 붓기가 어떻게 빠지는지 아주 상세하게 보여드렸었죠. 댓글 반응을 보니까 수술 과정이 미리 그려져서 안심된다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여전히 가장 큰 숙제가 하나 남았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바로 흉터입니다. 원장님, 멍이랑 붓기는 시간 지나면 빠지는 거 알겠는데 흉터는 평생 남는 거잖아요. 걱정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흉터 걱정 오늘 이 영상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흉터가 왜 보기 싫게 남는지 그 원리부터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가 깊어서 흉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흉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깊이보단 이 피부에 가해지는 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력이란 피부가 양옆으로 벌어지려는 힘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은 상처가 벌어지려고 하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시멘트 같은 조직을 마구 만들어내면서 상처를 좀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붉게 튀어나오고 넓어진 비유성 반응, 바로 흉터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흉터를 안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일일이 촘촘히 꼬맨 피부 자리에 힘이 안 들어가도록, 쉽게 말하면 장력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는 그 무거운 힘은 피부가 아니라 피부 안쪽 깊은 곳의 스마스층에 힘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겉피부만 당겨서 봉합하는 것이 아닌 이 스마스층까지 당긴 후에 귀 뒤쪽의 튼튼한 조직, 그리고 군데군데의 튼튼한 조직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겉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 스마스층을 당기고 나서 피부층을 자연스럽게 당겼을 때 남는 피부만 잘라내고 나서 절개면끼리 그냥 살포시 얹어놓는 상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피부 길이는 장력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봉합을 해줘야지 나중에 실선처럼 얇고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한 희미한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본 심한 흉터나 칼기가 된 사진이 있다면 속을 제대로 안 당기고 겉피부만 억지로 잡아당겨서 봉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절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얇은 선이라도 얼굴 한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눈에 많이 띄겠죠. 절개선을 디자인할 때도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에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귀 앞에 블룩 튀어나온 연골을 바로 우리가 이주라고 합니다. 절개선을 이 연골의 뒤쪽으로 넘겨서 숨김에 의해서 흉터가 아물었을 때 겉에서 보게 되면은 귀 안쪽 그림자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게 하고 있고요. 헤어라인 쪽에서는 자칫하면은 이 구렛나루 안쪽으로 절개가 들어가는 경우에 피부를 많이 당겨주기 때문에 구렛나루가 너무 짧아지거나 구렛나루와 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헤어라인의 굴곡을 따라서 헤어라인의 1~2mm 뒤에서 절개선을 넣어서 구렛나루도 보존을 하고 그리고 절개선도 머리카락 안쪽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머리를 묶더라도 흉터가 성숙되고 난 이후에는 티나지 않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 뒤는 접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쪽인데요. 이 안쪽 안 보이는 곳에 숨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이 깊은 골짜기 라인을 따라 절개가 올라와서 그 다음 헤어라인 1~2mm 뒤에서 다시 절개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흉터 자체가 눈에 좀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합할 때 그냥 단순히 꼬매는 건 아니라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 땀 한 땀 피부의 표면을 맞춰가면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봉합하는 30분의 정성이 평생의 흉터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됐어도 회복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꼭 한 번씩 불안해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수술의 시기별로 우리가 흉터가 눈에 띄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밥을 제거한 이후에는 실밥을 뽑고 난 자리에 붉은 선만 보이게 되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차까지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병원에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흉터가 갑자기 좀 붉어지고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상처가 낫기 위해서 정상적인 조직들이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숙기 과정에 속하는데요. 이때 흉터가 간질간질하거나 당기는 느낌도 마찬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회복을 할 때 정상 과정으로 좀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간질간질하고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술 후 6개월 이후 안정기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3개월의 고비를 넘겼으면 붉었던 흉터가 서서히 풀리면서 옅어지고 주위 피부와 색깔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얀색 실선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흐려지게 됩니다. 물론 각각 시기에 맞는 흉터 관리도 받으셔야겠습니다. 실밥 제거 후에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테이핑부터 흉터 용고 등을 단계별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요. 체질적으로 흉터살이 좀 올라오는 편이다 싶으시면은 저희가 흉터 주사로 흉터 치료도 해드리고 흉터 레이저 또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붉은기가 오래 가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레이저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경과를 보면서 흉터 관리를 의료진과 함께 상의하에 진행을 한다면은 흉터 면에서도 좀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안면거상의 흉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막연하게 흉터를 상상하셨던 분들 조금은 안심이 되시나요? 세상에 흉터가 아예 없는 수술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흉터는 의사의 기술과 여러분의 관리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멍과 붓기, 오늘 말씀드린 흉터까지 이 모든 과정은 10년, 20년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겪는 회복 과정이고 의료진과 병원의 관리 스케줄에 맞추어서 따라주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켈로이드 체질이거나 예전 수술 흉터가 심하게 남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상담 시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피부 타입에 맞춰서 더 꼼꼼하게 수술 계획과 수술 이후 관리 처방까지 봐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